이것들이 이제 신랑 쪽에서 가정에서 자손이라든지 시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환란이 일어났다, 부딪힘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늘궁 연화보살입니다. 앞전에 제가 영상에서 사연을 받아서 솔루션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연을 읽어드리고 제가 이렇게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성함 이런 거는 개인적인 정보다 보니까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사연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궁 연화보살님, 유튜버 시청자 중 한 명이고 솔루션 하신다는 영상을 보고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갑자기 눈물이 부터 날라. 너 왜 읽기도 전에? 저는 18년도 아들, 딸 두 자녀가 있는 남자와 혼인을 하여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이 맞지 않아 지난 7월 이혼을 하였습니다. 사는 동안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건태기 같은 것도 없었고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제가 다른 가족들에 대한 감정들이 복받쳐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새엄마이지만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남들이 보기에 계모라고 믿지 않을 만큼 잘 지냈는데 중간중간 딸이 저와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시어머니 또한 이런 일들 때문에 저를 못살게 굴어 모든 것들이 너무 싫어서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남편과 크게 4번 다투었는데 전부 딸에 관한 일들을 얘기하다 싸웠습니다. 남편에게만큼은 원 없이 헌신을 다해 살아왔기에 후회도 없지만 주변에서 말하길 둘은 다시 만날 것 같다고 하네요. 정말 저희 인연이 이게 끝이 아닐까요? 그리고 보살님들이 저를 보면 할머니 두 분이 계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여기저기 몸이 아파 병원을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만 하고 저는 아파 죽겠고 누구는 신병이라고 하고 이래저래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요? 갈 길을 잃어 제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보살님 찾아뵙고 상담드리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않아 이렇게나마 하소연해봅니다. 뒤에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쁘게 생기셨다. 근데 사연을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재혼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새엄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봤었을 때 본인의 이렇게 느낌대로 부부 사이에, 신랑과 부부 사이에는 크게 궁합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대화를 너무 길게 하면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은 아주 마음이 여립니다. 여리고 남한테 이렇게 크게 나쁘게 한다든지 해를 못 끼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고, 근데 남편분은 조금 성격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분은 남편분은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이분은 사연을 보내신 분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제가 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2번이고 3번이고 어긋날 수가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궁합을 잘 보고 결혼을 하셔야 되는 전형적인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남편분의 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어떨 때는 탁 군대 비슷하게 탁 자르듯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분의 생활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강한 걸로 보이고, 남편분이 오히려 두 가정을 이루라, 사주 자체에 한 번으로 결혼이 안 된다 라고 나오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금 만날 수도 있다는 것도 보이지만 이게 지나왔던, 이 사연자를 보내주신 분이 지나왔던 2-3년 전에 운이 너무나도 안 좋았고, 사람하고 원수가 지고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을 지켜라는 형국도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분이 또 작년부터 시작해가 삼재가 들면서 올해도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고, 근데 이분이 남편분이 중심을 좀 잘 잡으셔야지만 이 가정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다시 궁합적으로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괜찮다라고 나오지만 다시 이어지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갈팡질팡 할 수도 있는 것들이 내년에 또 들어오거든요, 이분이. 하지만 올해는 이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
사연자한테는. 근데 이게 신랑한테 들어왔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신랑 쪽에서 가정에서 자손이라든지 시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환란이 일어났다. 부딪힘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막 급하게 다시 이루어지겠다, 안 이루어지겠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올해가 좀 지나고 내년까지도 조금 기다리셔야지만 본인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분 지금 판단이 안 써요. 사연자분이. 왜? 이렇게 해놔 놓고도 마음이 안 놓이고 내가 왜 이랬을까? 조금 더 참아볼걸? 이런 마음을 한편에 들었다가 또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참았었어. 또 이거 결단 잘했는 것 같다가 그리고 귀가 얇으셔요. 주변의 말씀을 너무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내 판단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을 가지시고 내년까지 지켜봐라. 자꾸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바로 합치기는 힘들다. 할머니가 두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데 할머니 두 분이 있습니다. 사주에. 왜냐하면은 내 몸주가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 몸주가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또 뭐 다른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한테는 옛날에 많이 빌어냈던 할머니는 계셔요. 그리고 이 가정에 시주단지 옛날에 시주단지 모셨던 가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무자로 보입니다. 무자손 할머니 자손이 없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본인을 자손 삼아 와서 도와주기 위해서 왔지 신을 불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이게 무병이니 뭐 신병이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는 저는 단정 짓지 못하겠습니다. 신병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불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단지 내 사주 속에 인간 남편궁이 조금 뚫게 없어요. 비어져 있다. 공방을 맞았다. 예를 들어서 공방이다. 없다. 그런 분들은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궁합을 잘 보고 가셔야지만이 살림만 살고 내주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분은 첫 번째부터 어긋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어긋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 자체에. 시계바늘이 역으로 간다. 도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역방향으로 돈다는 말을 제가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찍을 때. 이런 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가 아프고 이런 거는 원래 태생적으로 몸이 건강하게 타고나지는 못했습니다. 잔병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사연을 이게 가슴 아픈 사연이라면 가슴 아픈 사연인데 저 읽기도 좀 눈물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무 자식을 키우기는 조금 힘이 드는 건 맞습니다. 정말.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아는 만큼 느끼는 만큼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참고로 해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연을 조금 더 앞으로 이제 또 사연을 더 받을 건데요. 계속해서 사연을 올려주실 때 본인의 성함 그리고 사주 연월일시 뭐 음력으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대신에 사연을 아주 좀 길게 보내주십시오. 앞에 보내주신 분이 너무 짧게 뭐 궁합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재물운이 어때요? 이런 거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솔루션을 진행할 때는 그렇고 어렵고 힘든 분들 남한테 말 못할 사연들을 풀고 가자고 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흔하게 들어오시는 그런 사연은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참고로 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